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서울여행을 기획한다면 한 번쯤은 보시게 될 채널 라이프샷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겠죠. 여러분들이 서울여행을 오실 때 서울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곳을 잘 반영한 곳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희 라이프샷이 1년 동안 서울에 정말 많은 곳들을 빨빨빨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몸소 느낀 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트렌디한 공간들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뉩니다. 첫 번째 테마는 브랜드 전성시대. 브랜드 스토리나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브랜드 쇼룸 등이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적인 조형물이 있는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는 거는 전시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의 이런 문화생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만 가는 그런 뻔한 여행과 데이트에서 벗어나서 브랜드에서 공들여 준비한 공간을 방문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도 더 적게 들어요. 또한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품이나 특이한 포토존 등 좀 독특한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 바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을까? 첫 번째, 더현대 서울입니다. 더현대 서울은 작년 한 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가셔도 다양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어서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가장 힙한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가 끊이지 않는 곳이어서 이 서울의 트렌디함을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뉴진스, 몬스타엑스 등의 아이돌 그룹의 팝업 스토어는 물론이고 아바타 물의 길, 슬램덩크와 같은 영화 개봉을 기념한 팝업 스토어 또한 열립니다. 더현대는 MZ세대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보다는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어요. 원래 백화점이라고 하면 어떤 고급 브랜드가 입점해 있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더현대에는 3대 명품 에루샤가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어야 한다는 공식까지도 깨트렸죠.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설계된 곳이 바로 더현대입니다. 더현대 서울 5층에 가면 사운드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규모의 식물원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가면 천장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포토존도 많기 때문에 늘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하나의 마을 같은 H빌리지를 만들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저희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갔던 곳이 한강 그리고 더현대 서울인데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백화점의 이미지가 너무 달랐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는 와 여기가 백화점인가? 갤러리에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와 전시뿐만이 아니라 맛집도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곳에서만 놀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요. 팝업 스토어나 맛집이 모여있는 지하 1층, 2층에는 특히나 더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가 가장 트렌디한지를 알아보려면 더현대 서울 방문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텅플래닛과 아더스페이스. 성수동의 핫한 카페로 손꼽히는 텅플래닛은 전형적인 디저트의 고정관념을 깨는 유니크하고 위트 넘치는 비주얼로 MZ세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텅 성수 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텅플래닛과 라이프샷의 인연은 조금 깊은데요. 나 혼자 깊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 라이프샷 성수동 편에서도 이 텅플래닛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텅 잠실 스페이스 오픈 때도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가로수길 영상에서도 텅 신사플레이스와 아더스페이스 2.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디저트를 맛보는 것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모두 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착안하여 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공간부터 디저트, 음료, 심지어 트레이까지 모두 유니크하고 또한 함께 붙어있는 아더스페이스는 패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쇼룸 겸 매장인데 이곳 역시 독특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함께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동점은 웨이팅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가로수길은 웨이팅 없이 입장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구성수. 무신사의 온라인 셀렉트 샵인 29cm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몇 달 전 성수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곳이에요. 저는 여기에 가서 마치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잡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아이템을 주제로 선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와 작품, 아티스트를 큐레이션해서 소개해줍니다. 주제에 따라서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고 상품 배치는 물론 피팅룩 컨셉 등 세부적인 인테리어까지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현재는 시들지 않는 겨울을 테마로 한 유민혜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 중이며 테마에 맞는 굿즈들과 한정판 카페 메뉴를 판매 중입니다. 또한 향이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인 롱테이크의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2월 12일까지 2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LCDC. 저희가 여기도 방문을 했었죠. LCDC 건너편에 있는 프롤라도 우리가 방문했었고
성수동을 라이프샷이 정말로 좋아하는 동네이긴 합니다. 여기는 원래 500평 규모의 자동차 수리 공장이었어요.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LCDC는 르꽁트 데꽁트? 르꽁트 데꽁? 르꽁트 데꽁 땡꽁? 요 글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브랜드가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카페, 팝업 스토어, 패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샵, 루프탑 바 등 다채로운 브랜드들을 구성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서 하나씩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곳도 성수네요. 와, 이거 성수동 꼭 가야겠는데요, 여러분? 성수동 가려면 라이프샷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다음 장소는 제가 너무나도 즐겁게 방문했었던 섬세이 테라리움입니다. 사실 저는 섬세이 테라리움이 자연을 주제로 한 그런 환경단체가 만든 공간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전신 건조기를 판매하는 브랜드인 섬세이가 만든 체험형 전시관이에요. 진짜로 똑똑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로 모래와 잔디, 자갈밭 등을 밟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동굴처럼 어둡게 꾸며진 공간도 있으며 걷다 보면은 정글 속 카페에 온 듯한 공간이 나옵니다. 예전 성수도 데이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희도 진짜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온 곳이라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온다면 이벤트로 데려가주고 싶은 공간이에요. 독특한 공간 경험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소개한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다녀온 디올 성수입니다. 디올. 2022년 5월에 오픈하자마자 수많은 인증샷이 쏟아지면서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곳이에요. 청담동에 이어서 디올이 두 번째로 국내에 오픈한 부티크인데요. 화려한 구조물과 눈부신 유리 외벽, 그리고 마치 웅장한 극장을 보는 듯 지붕 없이 개방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프랑스 파리 몽테뉴 30가에 있는 디오르 하우스를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디오르 하우스. 내부에 들어가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매월 1일에 디올 성수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디올의 최신 컬렉션을 볼 수 있는 매장이 있고 고급스러운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가 매우 럭셔리하고 또한 벽에 미디어 아트가 재생되고 있어서 인증샷 또 인생샷, 라이프샷을 찍으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오마카세나 와인바 그리고 버거 하나에 14만 원인 고든램지 버거 등 이런 프리미엄 식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디올 카페나 구찌 레스토랑처럼 명품 브랜드의 카페 또는 레스토랑을 경험하려는 니즈들이 늘어났는데 이를 잘 공략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첫 번째 테마의 마지막 공간 하우스 도산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1월에 갈만한 곳으로 소개드린 곳인데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와 요즘 힙합 매장에는 꼭 하나씩 있다는 햄버린즈 그리고 턱만큼이나 독특한 케이크로 주목받는 뉴데이크가 한 곳에 모여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건물 1층에서 2층에 걸쳐가지고 텅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티스틱한 조형물과 함께 팝업 스토어 또는 전시가 자주 열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녀왔을 때는 뉴진스 오마이갓 그런 콜라보를 해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었어요. 거대한 토끼 케이크 조형도 있었죠. 현재 가장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만큼 공간 전체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팝업 스토어 운영 기간에 방문하면 힙스터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테마를 소개할 시간이네요. 두 번째 테마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갔던 그 욕구들이 반영된 걸까요? 해외 감성의 공간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호텔 등 숙박 공간들도 해외 감성이 느껴질수록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카페 중에서는 에스프레소 바, 여러분 들어봤죠? 에스프레소 바 또는 안국동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리고 삼각지의 테디베리 하우스 이런 것처럼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 오픈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미뉴트 빠삐용입니다. 현재 국내 F&B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로 손꼽히는 그룹 GFFG가 있죠. GFFG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진짜 들어봤을 그런 브랜드들이 모여있어요. 노티드, 다운타우너, 호족반, 리틀렉 등 수많은 브랜드를 히트시켰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MZ세대의 아이콘인 카멜커피와 함께 미뉴트 빠삐용을 오픈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곳입니다. 레트로하면서도 이국적인 프랑스 극장 같은 외관과 추러스 전문 디저트 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부도 상당히 이국적이라서 인스타그램상에 수많은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GFFG는 최근 잠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여기도 오픈하자마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블레어예요. 프랑스 감성의 신상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컨셉이 재밌어요. 프랑스에는 블레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어 가족의 엄마는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웃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베이커리를 오픈했다라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공간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2층에는 벽난로와 놀이방, 소파 등을 두어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1층은 베이커리로 60여 종의 빵을 매일 아침 구워내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노티드가 빵 속에 터질 것 같은 크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곳의 빵들도 아주 속이 알차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장이나 빵 자체가 엄청 특별한 건 아닐지라도 GFFG가 지향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공간, 진저베어. 송민호, 이재훈 또 줄 서서 먹고 갔다는 입소문 덕분에 오픈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웨이팅을 해야지 맛볼 수 있는 잠실 최고의 파이 맛집입니다. 특히 빵 안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이 들어간 6종의 진저베어 클래식 미트파이는 일찌감치 서두르지 않으며 맛보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유럽 노천 카페 같은 분위기라서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장 내부 한 켠에 진열된 내추럴 와인과 클래식 와인에는 각각 잘 어울리는 파이 페어링이 적혀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주문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간, 삼각지입니다. 삼각지는 가게 이름이 아니라 해외 감성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네예요. 유럽, 동남아, 미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감성을 골고루 느껴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핫플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테디베르 하우스, 그리고 도토리, 쌤쌤쌤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렌디한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다, 또는 내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 잘 돌아다니지 못했어, 서울 삶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공간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인들이 서울에 놀러왔다고 해서 항상 갔던 한강, 63빌딩 이런 것보다도 트렌드를 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한번 가보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공간들은 사실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평소에 가지 않았던, 해보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공간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고 유익하고 나다운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공간 브이로거, 또 서울 여행을 한다면 꼭 봐야 할 라이프샷으로 열심히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